네. 타락할 대로 타락한 권력은 네, 극성을 부리다가 망하는 법이에요. 네, 그게 네, 오래전부터 네, 네, 그 옛날부터 네, 오래전이 아니죠. 그 옛날이죠. 네, 전에 내려오는 네, 정설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1990년, 91년도부터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네, 맞짱뜨기를 시작했어요. 군사 독재 정권이 네, 무너진 그 자리에 검찰 왕국이 따리를 틀겠다고 네, 아주 네, 무슨 네, 용부림을 쓰나요? 몸부림을 치는 그런 때였죠. 그런 시기였어요. 그 어느 누구도 네, 검찰 왕국이 그렇게 따리를 틀고 있다는 거 네, 재빨리 알아챈 사람 드물 거예요. 특별한 그 관계에 있는 법조계 네, 에서 종사하는 사람 외에. 네, 근데 저는 검찰 비리 피해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화영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이끌어낸 거예요. 제가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네, 1200통의 네, 공개 진정서를 그냥 네, 신월동 우체국에서 그냥 발송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네, 서대원 부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네, 이화영 문화부 장관님이 네, 중재를 지시했으니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 네, 조정 신청을 네, 조정 신청서를 네, 제출해 달라는 네, 부탁을 들었고요. 제가 저기에요. 네,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에서 네, 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 그런데 네, 양철우 사장이 네, 그따위 조정에 네, 순응할 그런 위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건 제출할 필요 없어. 그냥 고소로 가야 돼. 그리고 고소장 세 통을 제출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그 고소장 네, 석장을 제출하기 전에 네, 마침 남편의 절친이 네, 남부경찰서 네, 서울시 남부경찰서 네, 형사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고소장 세 통을 네, 작성해가지고 가서 네, 남편하고 같이 그냥 네, 형사과장실로 그냥 찾아갔어요. 네, 통고도 안 하고 그냥 네. 그리고는 네, 그냥 그거 네, 두고 오면 되니까 안 계시면 네. 근데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고소하려고 하는데 네, 고소장이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네, 좀 봐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거죠. 그러니까 예, 두고 가라고. 네. 네. 그 전화가 왔어요. 가지러 오라고. 네. 그래서 갔더니 네, 사건이 된다. 네, 그래 이거 그대로 제출해라. 그러면서 네, 강남경찰서 거기에 네, 저기에요. 네, 강남경찰서로 전출간 네, 그 저기 부하에게 네, 저기에요. 메모 저기 그 명함 뒤에 네, 몇 자 적어주더라고요. 네, 잘 저기 뭐야, 네, 처리해 드려라 그러고. 네, 아무튼 그런 거 네, 가지고 갔어요. 근데 네, 그분은 또 다른 곳으로 가셔서 네, 그거를 네, 근데 네, 제가 네, 담당 형사에게 보여는 드렸어요. 네, 이 저기는 네, 고소장은 네, 이미 네, 형사과장님의 네, 남부경찰서에서는 이미 네, 저기를 네, 검토를 마친 것이다. 네, 그런 거를 네,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더니 네, 그렇죠. 네, 그분을 찾았죠. 네, 그 저기 네, 근데 네, 전출 가셨다고 하길래 네, 이제 그거를 네, 보여드린 거죠. 네, 아무튼 시간에 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네, 그런데
네, 이거 네, 또 딴 데로 가네요. 이거는 네, 나중에 네, 설명하고요. 네, 아무튼지간에 그저 네, 만사부려 튼튼. 네, 뭐 빼기 통하는 적이니까 진실과 정의를 받기 저기에요. 네, 지키기 위해서도 네, 그렇게 네, 도움을 받아야 할 곳이 있다면 네, 도움을 받자는 네, 적극적인 네, 의지로 임했던 거죠. 그런데 네,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를 네,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완전히 저 사람 네, 이미 뇌물 네, 받았다. 네,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비리가 그런데 네, 대한민국의 이 법조 비리가 개인적인 비리가 네, 저게요. 네, 이 조직의 비리로 네, 진화하는 거예요. 네, 모두 감싸 안잖아요. 무슨 짓을 하던. 그러니까요. 이거는 한 사람에게 내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구나. 이건 조직의 그 내 막강한 내 위세 권세 믿고 그 어떤 짓을 저질러도 이거는 조직이 알아서 다 막아주고 덮어주고 무마해 준다는 확신이 갖고 있는 확신범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이 법조인들은 대한민국의 법조 비리는 확신범이에요. 왜? 조직이 알아서 철저히 감싸주니까. 절대로 수사 안 하니까. 미운 털이 박히면은 수사를 당하죠. 그러니까요. 미운 털 박히는 짓은 절대로 부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에 무조건 굴복하려는 거고. 근데 양심 소신 지키면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다달이 뭐 300건 400건 이상 근데 조서를 꾸며서 사건을 떼버리는 방식으로 처리 안 하면 진실 찾고 정의 찾다가는 그 감당 못하죠. 모든 조건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그 어느 누구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게 검사의 근무 환경이에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기에요. 그런 건 초창기에 알 수 있었어요. 적하고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 당하고 밥벌이까지 못하게 됐는데 이거 싸워야 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 거야. 제대로 진단하려면은요. 뭘 알아야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를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검찰의 그 모든 곳에 정확한 정보 그거 구하기 위해서 저는 각 언론사마다 저기에요. 쫓아다녔어요. 도서관에 가면은 근데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뒤져요. 신문은 있죠. 그러니까요. 검찰에 관한 정보 기사 그런 거 구하려고 그야말로 모래밭에서 저기죠. 김서방 찾기죠. 모래사장에서 김서방 찾기라고 하나요? 어디서 어디서 김서방 찾기지? 그런데 조선일보의 저게요. 독자 정보센터인가? 거기에 저게요. 이 스크랩북을 그냥 다 저기에요. 직접 뽑아볼 수 있어요. 경찰에 가는 거는 조금 있는데 검찰에 가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지간에 도대체 왜 이렇게 정보가 없습니까 했더니 기사 못 쓴대요. 이제까지 검찰에 관한 기사가 그 없는 거 당연할 거라고 기사
기자들이 감히 기사 못 쓰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네, 또 솔직히 또 일러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근데 전 여기저기 네, 묻고 다녔어요. 예, 살겠다는 의지가. 네, 여기저기 네, 묻고 다닌 거예요. 네, 그러던 참인데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사에 한국 역사만 하던 집 14권을 네, 그냥 통째로 그냥 저기예요. 일단 네, 김중배인가? 네, 아무튼지 네. 심순애와 이수일, 네, 그게 뭐죠? 네, 거기에 나오는 네, 그 이름이었어요. 편집장 이름이. 네, 그분에게 한국 역사만 하던 집 14권을 네, 그냥 네, 통째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네, 뭐 몇 자 네, 이렇게 적어서 네, 보냈을 거예요. 네, 그 책만 보내진 않았겠죠. 왜 이런 책을 보내는 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네, 하소연하느라고 보냈죠. 그런데 네, 그게 뭐 제가 보낸 것 때문에 뭐 저기 그런 기획을 하셨던 건 아니겠죠. 그런데 마침 네, 그 저기가 터진 거예요. 1992년도에. 그게 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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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계 네, 검사장이 네, 관여된 네, 연루된 네, 도박죄 네, 카지노 뭐 저기 뭐 카지노에 관한 네, 그 저기죠. 네. 로비 사건이었겠죠. 네. 네, 이제는 네. 네, 92년도의 일이니까요. 네, 아무튼지간에 네. 사건이 네, 커다란 그 네, 저기예요. 네. 떠들썩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그랬더니 네. 이 1990년 6월부터 정확하게 네. 법조계 네, 실상 및 과제 라는 네, 그 기획 기사를 60회에 걸쳐서 동아일보가 네, 연재해 주셨어요. 네. 근데 네, 동아일보가 그렇게 내 시작을 해 주시니까. 네. 그 다음에는 또 저기잖아요. 1993년도에 네,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네, 뭐라고 거론하셨겠죠. 그러니까요. 뭐 의사 선생님들은 네, 그 네, 인간의 몸에 비유해서 네,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병 네, 대한민국은 완전히 네, 만신창이다. 한마디로. 네, 그런 진단. 뭐 이런 진단 저런 진단. 그리고 네, 저기요. 경실련에서도 네, 검찰개혁 네, 세미나 해 주셨고요. 네. 1992년 네, 9월 예, 23일 날 이해찬 대표님이 네. 그때 의원님이죠. 네. 이해찬 의원님이 네, 그 국회 네, 그 네. 세미나실에서 그 네. 아무튼지간에 간담회 비슷한 걸 했어요. 근데 그 주제가 대한민국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서 통치하는 다스리는 나라.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그거였어요. 대한민국은 국민을 네, 범법자로 만들어서 네, 통치하는 나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길면 귀걸이에 대한 네, 법과 제도. 네, 그런 거. 네, 또 뭐 네, 무슨 네, 세금 제도. 네, 그 법과 제도를 네, 지키면서는 네, 구멍가게조차도 네,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준법 정신을 부리짖다가는 네, 굶어 죽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네. 그때 이해찬 의원님이 정리해 주신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래요. 당신도 네, 서울곰탕집을 네, 잘 운영했대요. 매출이 작을 때는 내 수지가 맞았는데 그게 네, 좀 규모를 네, 키워보려고 하니까요. 네, 범법적이에요. 네. 국세청을 속이지 않고 매출액을 속이지 않고는 네, 도저히 네, 운영이 안 되더래요. 네, 규모가 커지니까.
네, 그러니까 중산층으로 네, 건너가려고 하면은 서민에서 네, 법 위반을 해야만 되는 게 네, 대한민국의 국민의 네,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법과 제도가 네,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네, 서민으로 살 때는 네, 그럭저럭 네, 양심 소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해고 노동자를 만나서 네, 굉장히 네, 양심적인 네, 해고 노동자고 네, 성실하고 예. 이 사람 같으면 네, 자기 자신의 그 양심과 소신을 네,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양심과 소신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고 네. 청와대 적이네요. 네. 2019년 네, 2019년 네, 뭐 4월 5일 뭐 그때쯤 네, 해군 노동자래요. 그런데 네, 아이고 웬걸요? 못 지켜요. 왜 못 지킵니까? 그랬더니 낫기가 가까우면은 불량인 줄 알면서도 네, 그거 네, 불량으로 분류 못 해요. 그냥 네, 집어넣어야 된대요. 네, 그런데 네, 저는 그냥 저기 사오자마자 네, 삼성 냉장고 사오자마자 고장이 났는데요. 그거 내가 안 고쳐주고 그렇게 내 진을 빼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삼성 냉장고 때문에 굉장히 내 고생했던 일이 있어요. 네, 고치면 내 고장나고 고치면 고장나고 그러는데 네, 이상한 짓들만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 네, 불량 부품을 그냥 내 시간에 몰려서 네, 그냥 내 집어넣었다면 그 당시에는 내 비정규직 없었어요. 다 정규직이었어요. 네. 제가 그 냉장고를 사오던 그 당시에는. 네. 1997년도까지는 내 비정규직, 예, 드물었죠. 네. 이게 뭐지? 아, 네.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네. 잘못된 그 부품 하나 때문에 그렇게, 네. 뭐, 여기 고장나고 저기 고장나는데. 네. 다시 그거를, 네. 새 제품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책임을 내 소비자한테 뒤집어 씌워서 제가 뭘 잘못한 것처럼 오히려 내 큰 소리 치고 거기다가 대리점에서는 저희가 저희 부부가 가난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물건을 사고 저희가 보증을 산 것처럼 그렇게 서류를 꾸몄더라고요. 정말 개판이었구나. 우리는 모르고 살았는데. 그게 아마 89년도였을 거예요. 89년도에 예, 체험했던 거예요. 네. 정말 개판이 됐구나. 개판이 됐다는 거 그때는 알았어요.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게요. 무혐의 처분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 거예요. 아무튼지 이화영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철저히 무시하면서 작품은 저자의 없이 전멸될 수 있다고 우겨대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했는데 검찰이 만들어내는 유전무죄가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에 의한 작품이었어. 그런 걸 지식인들이 알게 됐잖아요. 지식인들이 알게 됐으니까요. 그런 짓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본보기로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품만 뺏어버린 게 아니고 저희들 밥벌이 하는 길조차 완전 무결하게 생매장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 맞짱뜨기 하자. 내가 화랑간창이 되고 의기농계가 된다고 하면 당신들 지금 초입이잖아. 내가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거지.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는 것만 네, 인정받으면 되는 거니까. 네. 분명히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는 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말 못해. 그렇지만 네. 그래서 네, 서울대학에 네, 집중했던 거예요. 대자보 붙이고. 네. 근데 그 서울대학에 네, 가게 된 이유도 네, 제가 무슨 길을 개척한 게 아니죠. 네. 딱 안성맞춤 시간에 네, 청와대 아니 민주당사에 찾아갔고 덕분에 네, 이해찬 네, 의원님의 네, 세미나지 간담회인지 아무튼 그런 것도 네, 경청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비밀이 네, 엄청나다는 거 네, 간파할 수 있었고 그런데 네, 그 자리에 네, 민주당사에서 네, 해고 노동자 전국 네, 해고 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그러니까 네, 100일이 넘는 네, 시간을 네, 릴레이 단식이죠. 네, 그걸 네, 이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네, 엉터리 릴레이 단식 아니었어요. 적어도 네, 네,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은 네, 네, 단식을 하는 네, 제각각의 사람들이 네, 제대로 단식을 네, 하고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서울대학에서 네, 네, 응원하기 위한 네, 그 집회를 가졌던 거예요. 그거를 네, 제가 네, 9월 23일 날, 9월 21일 날 네, 도착해서 9월 24일까지 거기서 네, 머물렀는데요. 네, 까놨네. 지하실이 네, 그렇게 네, 민원인들에게 개방이 돼 있었어요. 그게 정상적인 조치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민원 절대로 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네, 대한민국이 그런 적이라면요. 예. 검찰 왕국이 그런 식으로 네, 구축돼 있다면요. 막아야죠. 민원인 네, 그 어느 누구도 네, 당사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네, 책임질 수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네, 야합하고 담합하고 그렇게 네, 그런 체제로 네, 진행이 되는 거겠죠. 네, 진행이 됐겠죠. 네, 거기 그 세계가 네, 어떤 정치판이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 네, 저는 네, 아무튼 지근데 네, 법과 제도에 관해서는 네, 제대로 네,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네, 일일이 네, 네, 법 제정 과정 네, 그것까지 참견할 네, 여력은 없고요. 나중에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다는 걸 네, 확인된 후에는 네, 그 법 제정 과정에 대해서도 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네, 한번 네, 추적해 보자. 네, 그렇게 네, 생각만 했죠. 네. 저는 네, 저를 위해서 노력하면은요, 그건 제 문제죠. 대한민국을 통째로 네, 고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 네. 아무튼 지간에 초기에는 네, 뭔가 네, 비밀의 문이 네, 장막이 네, 이렇게 거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네, 재빨리 그냥 닫아버리고 말더라고요. 네. 와글와글 네, 부글부글 끓어오다가 갑자기 그냥 네, 냉랭해졌다는 거는 뭔가 조치가 있었다는 뜻이었겠죠. 네. 1997년도에는 네, 김대중 대통령이 네, 국가부도 사태가 네, 발생한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네, 집권을 하니까요. 네. 또 네, 부글부글 끓어오려고 네, 그러던 참인데 네. 만델라적이에요. 네,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이 네, 개혁다운 개혁을 네, 시작한 것 같았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네, 개혁다음 개혁이 네, 시작됐다. 네, 백인주의는 남아공의 그 백인주의는 네, 무너질 것이다. 뭐 그렇게들 기대를 했었는데요. 진단을 했었고요. 근데 네, 대한민국에 떠돌았던 네, 딱 떨어졌던 네, 그 소문은 네, 남아공의 만델라는 네, 옥중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개혁이 가능했지만 네, 김대중 대통령은 네, 옥중 출마는 아니다. 그래서 네, 기성 정치 네, 네, 빚이 많다. 네, 그런 말이 딱 떨어지면서 네, 또 네, 아주 싸늘하게 갑자기 그냥 네, 급냉이 되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들은 네, 그거 네, 별로 신경 안 썼지만 네, 저는 신경을 썼어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네, 섣불리 시작하면은 네, 이렇게 네, 그냥 네, 전부 네, 얼어붙는 네, 그 중간에 네, 제가 네, 딱 네, 중심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섣불리 시작하면은요, 뼈도 못 추리겠구나. 네. 네, 제가 앞장서서 무슨 뭐를 네, 만들어내려고 하면 네, 어림도 없다. 네. 정치판이 만들어내는 네, 그 구도를 정말 네, 적극적으로 네, 제대로 네, 활용할 수 있는 실력부터 길러야 되고 안목도 길러야 되고 전략도 네, 전술 네, 저의 역량 네, 실력 네, 모든 것을 다 길러야 되죠.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자. 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네, 낚아채서 네, 잡아채서 정말로 네, 대한민국이 네, 멋지게 네, 재탄생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 능력 네, 길러질 때까지는 네, 네,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네, 맞짱뜨기 열심히 계속하면서 네, 기회가 만들어질 때마다 네, 아주 네, 완전 무결 철두철미한 네, 그 네, 압승이다라는 거 네, 기록해 버리면서 그리고 내 때가 되기를 기다려 보자. 그러기 위해서 정말 네, 저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네, 악착같이 네, 못되게 굴 것이 분명한데 저를 처치하기 위해서 네,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네, 그거 네, 힘들게 보게 견딜 수 있어요. 즐겨야 한다. 이기려면 즐겨야 한다. 행복하게 즐기고 네, 씩씩하게 즐기고 줄기차게 즐기고 네, 활기차게 즐기고 네, 그렇게 즐겨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이길 수 있다. 또 네, 미워하고 분노하면 안 되죠. 원망하면 안 되죠. 네, 범사에 네, 감사하고 네, 행복하게 즐기려면 네,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비법을 네, 제대로 터득해 나가자. 네, 이 사람들한테 네, 네,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나 언제 죽일지 모르고 네, 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네, 1997년부터 네, 신촌세브란스 네, 의사들을 동원해서 네, 까불면 네 가족들 다 못 살 할 수도 있어라는 네, 그런 메시지도 네, 슬금슬금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지? 네, 여기서 물러서면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게 될까? 계속해서 행복하게 즐기고 네, 줄기차게 즐기고 씩씩하게 즐기고 네, 그렇게 즐기는 삶을 네, 계속해야죠. 갑자기 그냥 네, 다 포기하고 그때부터 네, 원망 네, 미워하고 네, 분노하고 네, 그런 거 네, 구축하기 시작하면요. 네, 더 형편없죠. 네, 그야말로 네, 저기잖아요. 네, 10년 공부 나무 아미탑을. 네, 그동안의 제 노력은 네, 그냥 네, 모래성에 네, 모래로 네, 모래성 네, 모래바닥에 네, 모래로 내 성을 구축하겠다고
네, 뭐 하다가 네, 만 여자가 되잖아요. 바쳐야 된다면 바치자. 빼앗아 가기 전에 바치자. 모든 걸 다 바치자. 내 생명도 바치고 뭐도 다 바치겠다고 했는데 네, 내 가족부터 바쳐야 된다면 네, 그것도 네, 마다하지 말자. 받아들이자. 네, 결정해야만 했어요. 네,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네, 제 가족 다 네, 몰살당하는 거 그냥 네, 고스란히 당해드린 거 아니에요. 네, 당한 거 아니에요. 기꺼이 네, 바치고 네, 당해드린 거예요. 네, 아무튼 지간에요. 네, 그렇게 네, 30년을 네, 30년을 한결같이 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동안의 고생이 네, 아까워서 또 대한민국에 네, 내가 내 포기할 경우에 누가 내 나처럼 나보다 더 독특하게 네, 무슨 뭐 싹수만 보이면 이제 싹 쓸어버릴 텐데 네, 깔보고 그냥 네, 어영부영 하다가 네, 개미새끼 무슨 네, 저기로 네, 예, 영으로 예, 여의주 물고 승천하는 영으로 만들어 드리는 네, 그런 네, 네, 우를 범할까봐 네, 얼마나 더더욱 내 악착같이 그냥 네, 싹부터 저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노력 예, 뭐 수단 방법 안 가릴 텐데 네, 제가 포기하면 제가 예,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더라고요. 네, 아무튼지간에 최선을 다하다가 네, 화랑간창이 되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결계로 내 끝까지 가야 된다. 네, 그러다가 살해 당하면 네, 그게 네, 내가 다 바칠 수 있는 네, 그 적이잖아요. 네,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저의 죽음이. 네, 그런 것까지 다 이미 내 작정했어요. 그들이 내 그렇게 노림수가 뭔지 뻔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네, 생각 안 하고 나무를 보고 숲을 개선할 수 있는 내 능력을 주셨는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돌진만 무모한 돌진을 계속 했겠습니까? 아니면은요. 의지와 결기와 각오를 네, 그리고 목표를 똑바로 세우고 네, 바른 길로 곧 죽어도 바른 길로 정진하자. 정진하면서 전진하자예요. 씩씩하게 내달리자. 네, 줄기차게 즐기고 활기차게 즐길 수 있더이다라는 네, 보고서 반드시 작성해서 네, 받쳐 올리자죠.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에게 네, 우리 다 같이 네, 위대한 인간입니다. 그 어떤 난간도 네, 내가 특별히 잘나서 네, 선견지명을 주시고 네, 그냥 네, 나무를 보고 숲을 네, 보는 네, 그 네, 능력은 주신 게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네, 가족도 없고 네, 운명은 아주 지랄같이 네, 네, 7살에 제 아버지 네, 다 말아드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가출을 하려고는 네, 가출해버리시고는 진짜 편지 한 장 안 남겨놓고 가출하셨어요. 빚잔치로 넘어갈 집을 네, 천년만년 살 집처럼 네, 꼼꼼하게 고쳐놓고는 네, 그것이 나는 이 집에서 나갈 거라라는 네, 네, 신호를 네, 주신 거겠죠. 네, 저 양반이 왜 그러나 네, 이 집에서 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건가. 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종을 네, 그냥 네, 주시했겠죠. 네. 7살에 그렇게 해서 네, 뭐 홀딱 망한 집의 딸이 되고요. 제 어머니는 네, 이것저것 네, 해봤대요. 근데 네, 전부 내 방해를 그 옛날에 동지들이 네, 방해를 해서 도저히 네, 근데 그 장사가 별로 네,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그래서 네, 가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 어머니는.
대한민국의 내 상권을 좌지우지하던 청진 아주머니가 부산국제시장을, 그 당시 부산국제시장은 6.25 동란 당시에 그 대한민국 상권의 중심지예요. 그 청진 아주머니가 알거지가 돼서 그냥 가난하게 사는 가장이죠. 가장으로 한평생을 살아내셔야만 했던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저기를 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거는 기대가 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저희 남매를 인재다운 인재로 키워서 좀 자기 자신의 그 저기를 좀 내 인생 괜찮았다. 걔도 아들과 딸은 훌륭하게 키워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갖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딸이었을까요? 검찰 비리로 전락한 저는 제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 어머니는 권력을 깔보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풍에 걸려서 쓰러진 양반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밥벌이조차 할 수도 없는데 제 어머니 모실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저는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작정했어요. 모시려면은 검찰 왕국을 상대한 그 저기는 맞짱뜨기는 불가능해지죠. 돈도 없는 처지에서 어머니까지 모시고, 중풍 걸리는 어머니까지 모시고 어떻게 맞짱뜨기를 해요? 그게 내 운명이라면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니년 덕을 보느니 접시물에 코 박고 죽겠다고 하면서 저를 있는 대로 모욕을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펑펑 저기 하면서 제 가슴에다가 아주 대못을 박으시더라고요. 일부러 작정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드디어 폭발한 거예요. 그냥 문 쾅 닫고 나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권력을 깔보지 마라 라는 그 말씀이 떨어졌어요. 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거기서 도망치지 말아라. 그거 검찰 비리 피해자라는 그 저기를 도망치면 너는 절대로 사랑구실 못한다. 너 거기서 이겨라. 그러면 내가 그 가난을 안고 이고지고 살아야 했던 그 보람을 저 세상에 가서 느낄 수 있겠다. 제 어머니 그런 결심을 하셨던지, 그런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의지가지 없는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거죠. 아무튼지 간에 당신이 쫓아버리고 그거 내 막을 누가 알겠어요. 당신이 쫓아버린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거죠. 아무튼지 간에. 그리고는 1년을 1년을 저기에요. 굶어 죽고 얼어 죽겠다는 그 저기 그 가난이 주는 이점이 뭔지. 이게 굶어 죽고 얼어 죽겠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제 어머니가 솔선수범을 통해서 실행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검찰 왕국에서는 제가 분명히 내 어머니를 버린 것 같으니까
네, 진간내동에 살았으니까요. 은평구청을 시켜서 네, 저를 네, 폐륜화로 네,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아이고 제발 고소 좀 해 주시라고. 네, 내가 폐륜인지 검찰이 네, 망발인지 네, 법정에 가서 네, 판단받게 저를 네, 폐륜으로 네, 제발 네, 고소 고발해 주시라고. 네, 그리고 예, 부탁했어요. 1년을 저하고 엮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저를 처치하는 네, 그 도구로 네, 제 어머니를 네, 이용하고 싶어서 네, 별의별 짓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예, 이게 내 어머니가 네, 나한테 주시는 네, 메시지구나, 가르침이구나. 네,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는 네, 그 계산이 서더라고요. 그 계산이 서도록 네, 제 어머니가 그렇게 네, 이끌어내시더라고요. 네, 산전수전 네, 공중전 네, 다 겪어보신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검찰 비리 피해자 네, 내 딸이 검찰 비리 피해자로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네, 그런 인물이 되고도 남을 것 같다라는 네, 어머니는 네, 그 확신이 네, 있었던 거예요. 너는 네, 나무를 보고 숲을 계산할 줄 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제 아무리 그래도 네, 악을 무서워하지 마라. 네, 인정을 무서워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거 네, 제 어머니 네,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교육을 해주신 거죠. 네, 악을 무서워하지 마라. 인정을 무서워해라. 네가 돈을 따르면 네가 취해준다. 돈이 너를 따라오도록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한 후에 네,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래, 돈을 따라가면 안 돼.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어디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한 딸의 네, 효도가 되겠다. 네, 당신은 네,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네, 검찰 비리 피해자,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맞짱뜨기에서 네, 승리하고야만 딸을 길어 키워내신 네, 훌륭하신 어머니이십니다라는 네, 사모곡을 네, 바쳐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노후는 네, 보살펴 드릴 수 없었지만 네, 당신 인생이 그렇게 네, 허망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네, 깨우침을 네, 물려주셔서 고맙고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마워요. 제 어머니의 그 교육방송기. 네, 아침에 나가서 네, 밤 12시에 들어오셔요. 12시 넘어서 네, 들어오셔요. 네, 어떻게 왔어요?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손바닥을 내밀어 보여요. 네, 도장이 찍혀 있어요. 네, 나는 네,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네, 나 집에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나 집에 갈 수 있게 네,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은 내 손바닥에다 도장을 찍어줘. 그렇게 네, 그거 손바닥에 도장 찍은 거 네, 보여주고 보여주면서 네, 걸어서 네, 집까지 도착하시느라고 네, 1시도 되고 2시도 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밤낮 없이 그냥 네, 나가서 네, 자식들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리겠다고 네, 애를 쓰셔야 했으니까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뭔가를 꼬투리를 잡으면 네, 뭘 잘못했는지 네, 생각해내래요. 네, 생각해낼 때까지 네, 닥달을 하셔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제가 네, 뭐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고지고지 네, 순진하게 다 고해 바치죠. 네, 아마 네, 제 어머니 네, 그렇게 네, 저를 닥달하면서 네, 아주 대단히 재밌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 어떤 잘못이 나와도 네, 야단 안 치시죠. 그러고는 네,
이제 됐다 싶으면 네 그거다. 네 잘못한 거 알았으니 됐다 그러고는 네 그냥 꼭 이제 품어주시는 거죠. 다음번에는 그러지 말아라. 똑같은 실수 계속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요. 야단 맞을 때는 내가 뭐 잘못했는지 네 생각하고 생각하도록 그런 습성을 내 길러주신 거예요. 호르몬이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뭡니까. 자기가 저지른 그 죄부터 네 낱낱이 네 스스로 내 반성을 해야죠. 각성하고. 그리고 네 다시는 네 그런 거 네 성찰이잖아요. 네. 제 인생을 성찰하고 성찰하고 성찰하면은 통찰력으로 넘어가요. 제 인생을 네 통찰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성찰하면서 통찰하고 성찰하면서 통찰하고. 근데 네 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어요. 저 남편과 함께 18권의 책을 만드는데 만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으니까요. 국민 여러분이 네 누구나 다 네 이해하고 네 쉽게 네 수긍하고 동의하고 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쉬운 네 제대로 정리된 그러면서도 네 아주 간단 명료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친절하고 네 자상한 네 설명 네 그런 글을 네 만들어내려니까요. 네 압축하고 압축하고 네 또 성찰하고 성찰하고 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성찰하면서 통찰하고 성찰하면서 통찰하고 그 통찰은 네 망각으로 네 안 들어간대요. 망각을 거부하는 네 능력이래요. 통찰은. 그러니까 통찰한 그 기억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네 아전인수 네 뭐 네 침소봉대 이따위거 네 집어넣으면은요 제 기억의 창고가 네 지저분해지잖아요. 네 경험하고 네 깨우침하고 네 기억은 네 같이 가야죠. 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네 아전인수 네 침소봉대 네 절대로 네 넌 꺼져요. 네 제가 네 가끔 네 너무 화가 나면 네 침소봉대도 하고 싶죠. 네 아서라 마서라. 그게 네 망조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네 제가 저를 네 절제하고 자제하도록 명령해하고 됐고 네 부탁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대단히 훌륭한 인생을 네 평생 행복하게 즐기고 네 줄기차게 즐기고 씩씩하게 즐기고 활기차게 즐겨야죠. 그러면서 네 정정당당한 인생을 네 튼튼탄탄하게 구축해야죠. 그 어느 누구도 네 무너뜨릴 수 없도록. 네 검찰 왕국의 그 마지막 극성조차도 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도록. 네 저에게 주신 네 그 과제가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발탁해서 여기까지 이끌고 네 와주신 네 성령 하나님 네 삼위일체 하나님 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네 고마웠어요. 시시하게 살다가 갈 수도 있었는데 네 이토록 엄청난 네 소임을 네 끝끝내 네 감당해내고야 말겠다고 작정한 저 자신도 네 너 괜찮다 기특하고 대견하다 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즐기고 네 줄기차게 즐길 수 있다예요.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그 어떤 환난과 네 시련 속에서도 그러면 네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하늘 아들과 딸이니까 그리고 국가 권력의 주인이니까 저 사람들이 제 아무리 네 못된 짓을 해도 네 그건 불법적인 행각이지
네, 불법은 불법이지. 1989년 1월 9일 날 교학사가 저희 부부가 그린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치웠다 라는 그 만행이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나요? 1991년 5월 14일 네, 서울중앙지검 733호 검사실이 터무니없는 조작 수사를 획책했었다. 그거 없었던 일이 될 수 없잖아요. 네. 검찰 비리 피해자 김경란이 검찰 비리 피해자가 되기 싫어서 그 터무니없는 조작서를 조목조목 짚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공개 진정서 1200통을 서울시 거기가 무슨 구죠? 가만있어봐. 강서구인가요? 강서구에서 또 저기도 했을 거예요. 또 분할이 됐을 것 같아요. 1989년도에는 강서구였을 것 같은데. 목동 아무튼지간에 신월동 우체국에서 1200통의 공개진정서를 발송했었다라는 게 없었던 일 될 수 없어요. 그 중에 한 통을 받아보신 이여령 문화부 장관께서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중재를 지시하셨다라는 그 역사도 없었던 일이 될 수 없어요.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왕국을 구축하고 싶었던 검찰이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다고 우겨대면서 무혐의 및 처분을 감행하는 검찰 구태타를 실행했었다라는 그것도 없었던 일이 될 수 없고요. 그런 짓을 하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그 인용 결정을 존중해서 불법적인 그 불기소 처분을 합법적인 순리적인 기소 처분으로 바꾼 사례가 전혀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검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통계와 역사도 없었던 일이 될 수 없죠. 검찰은 검찰 왕국의 역사는 뭡니까? 권력의 축으로 하수인으로 봉사하고 그러던 분들이 검찰 왕국을 구축해서 정말 제왕적인 대통령 제도에 위에 군림했잖아요. 협조하는 척 지멋대로 끌고 가는 그런 짓거리. 지들은 별의별 짓 다 하고 정권의 비리는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대통령이 물러간 다음에 물러갈 때쯤에서 한바탕 터트려서 조용히 입 다물고 살라는 경계를 줬던 거겠죠. 김영삼 대통령의 그 말기, 김대중 대통령의 말기가 그렇게 요란하고 소란스러웠던 거는 조잡스러웠던 것은 그런 경고를 미리미리 쐐기를 받기 위한 그런 난동이었겠죠. 무슨 사법정의를 지키고 아니면 정치적인 도의를 지키고 정치적인 질서와 사법 정의를 질서가 사법적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죠. 검찰 왕국이 어떤 식으로 법과 국민에 군립했는지 그거 전혀 모르고 그냥 검색을 하면은 알 수가 없겠지만 거국적인 차원에서 줄거리를 다 인식한 후에 검색을 해보면은요 맞다
네. 그거 내 헌법재판소의 그 인용 결정을 네, 철저히 무시하고 네. 불기소 처분을 네, 그냥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네, 그것이 바로 네, 검찰 왕국을 구축했다는 네, 하겠다는 신호탄이었고 구축했다는 신호탄이었다. 네, 선포였다. 공포였고요. 네, 공표인가요? 네, 아무튼지간에 그런 식으로 네, 제왕적인 대통령 제도 위에 네, 검찰 왕국이 네, 법과 국민 네, 제왕적인 네, 대통령 네, 제도 네, 그 위에 군림했던 거 맞다. 네, 그게 정답이겠죠. 그거 아니다. 검찰 왕국은 구축된 적이 없었다. 네. 검찰 왕국이 구축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1991년도에 네. 그렇게 네. 군사 독재 정권이 네, 물러간 그 자리에 검찰 왕국이 그런 식으로 네. 따리를 틀었던 것이 네. 제가 만들어내는 네, 소설인지 아니면 네, 그것이 대한민국의 네, 실질적인 역사인지 네, 확인해 보면 검찰 왕국은 네, 지금 30년을 네,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네, 노무현 대통령의 그 네, 죽음이 네, 어떤 의미인지 네,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네, 조국 사태가 네,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그냥 네, 두 번 다시는 네, 검찰 왕국 네, 무너뜨리기 위한 네, 그 뭐죠? 네, 그 사람들은 네, 저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검찰 왕국 네, 쿠데타죠. 검찰 왕국을 네, 무너뜨리기 위한 쿠데타죠. 잘 굴러가고 있는 검찰 왕국을 니까짓 게 뭔데 네, 무너뜨리려고 해. 네, 그런데 네, 김영삼 대통령, 네, 김대중 대통령은 네, 임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네, 아들 네, 저기에요. 아들들 그냥 쭈루룩 네, 저기에요. 네. 입건해가지고 네, 개망신 줬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과 딸은 왜 네, 문재인 대통령의 네, 그 저기는 네, 왜 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네, 한바탕 네, 소동을 못 부렸을까요? 네, 대통령님이 네, 그것부터 철저히 네, 단속을 하셔야만 했겠죠. 그것 때문에 네, 이렇게 손발받 네, 묶이고 또 네, 그 네, 조용히 명예롭고 퇴진하기 위해서도 네, 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치는 참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고요. 네, 제 가족을 다 바쳐야만 하는 네, 검찰 비리 피해자 입장에서도 네, 참 답답했어요. 그렇지만 네,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지간에 네, 검수완박법이 네, 국회를 통과했다는 거 없어질 수 없죠. 그거 네, 그거 네가 만들어낸 소설이야. 아니면 네, 문제인데 네가 만들어낸 네, 소설이에요? 황당무계한 소설이에요? 그게 분명히 네, 정치인들은 내 그 의미를 애써서 그냥 내 저기에요. 네, 지워버리려고 생각 안 하려고. 네, 권력 탐욕증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네, 그 자리를 내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내 생활인들. 내 지도자가 아니고 내 생활인에 불과한 내 지도자들은. 네, 검찰 왕국이 네, 막판에 네, 무슨 짓을 하는지. 검찰 왕국은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지. 그런 건데 미리 통찰할 수가 없죠. 네, 생각해 놓으면은 네, 그냥 네, 입이 화근이 되거든요.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네, 불쑥 튀어나오잖아요. 네, 안 보고 저기 네, 이제 듣지 말아야죠. 네, 눈 감고 귀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입이 화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속에서 네, 그렇게 돌아갈 때 정말로 네, 마지막 네, 그 저기가 네, 극성이 네, 어떤 식으로 네, 발동이 걸리나. 그때 네, 제가 네, 제 역할을 제대로 네,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네, 그 맞짱뜨기를 네, 제가 네, 과감하게 네, 또 걸고 들어가야죠. 네, 근데 네, 지금 네, 제가 네, 맞짱뜨기 네, 걸고 들어갈 네, 그런 입장이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들의 정체성, 또 네, 우리가 네, 앞으로 추구해야 될 네, 설계자가 되네요. 네, 지금 네. 맞짱뜨기를 해서 네, 한 판 네, 더 네, 거두는 네, 그런 저기가 아니고 역할이 아니고 네, 위대한 대한민국을 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떤 행동 강령, 어떤 목표로, 어떤 전략으로, 어떤 행동 강령으로 우리가 네, 위대한 네,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야만은 구축하고야만은 위대한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 네, 재탄생할 것인가를 네, 이렇게 30년이나 열심히 네, 연구하고 또 연구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처음 네, 최초의 발설자가 되네요. 네, 검찰에서는 네, 지금 그동안 내 저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내 별의별 짓을 다 했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이 저기, 시작한 이유는 이 휴대폰을 밥 먹으려고 지금 국을 돼지처럼 먹고 이런 거야 신경 안 쓰고 싶어서. 네. 뭐 한 20인분 되는 이상을 되는 미역국을 끓여놨어요. 그러고는 옆방 친구한테 나 이거 먹고 그냥 이제는 그냥 목구멍에 집어 쳐넣는 걸로 만족할 테고 그러고 제대로 그런 게 작성해 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좀 내버려둬라. 혼자서 맛있는 거 많이 해서 맛있게 드셔. 그렇게 부탁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저께 청소를 조금 했어요. 제가 어지러 놓은 게 있어서. 근데 갑자기 그냥 저기에요. 허리가 굉장히 말도 못하게 아파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갑자기 아파지는 거,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야, 이제는 허리 아픈 거, 그것도 이미 난 경험해 봤거든. 내 허리 박살 났었거든. 네. 2017년 1월 9일 날. 박살이 났었어요.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지 간에 저는 누군가가 그냥 번쩍 들어서 그냥 저게요. 동기는 제가 부여했죠. 높은 데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으니까요. 그런데 미끄러지는데 그냥 저게요. 번쩍 들어서 그냥 메어치기 하는 엎어치기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다리에 검은 뭐가 생겨서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2019년 4월 27일 날 그 시커매진 다리를 끌고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나가서 노숙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경비대원님하고 종로경찰서 보안과 형사들하고 병원에 가라고 난리치는데 전 병원에 안 갑니다. 내 딸 저기 MRI, 내 남편 MRI 전부 신촌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을 시켜서 다 조작하고 그 사람들 시켜서 제 남편 죽이려고 했고 제 딸도 죽일 뻔했습니다. 그분들이 마지막 판에 제가 병원에 안 가드린 거예요. 또 제 남편도
다급해서 네 무슨 병을 조작을 못하고 네 그냥 네 갑자기 제가 네 서울대학에 가서 네 저기에요 네 사상기관 변호하다고 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남편을 네 신촌 세브란스 의사들을 시켜서 네 남편을 죽이겠다는 그 계획을 바꿔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네 제가 갑자기 무슨 네 변덕을 부린 게 결단을 하니까요. 네, 제 남편 네 죽음 네 너무나도 이상해요. 그런데 네 그렇게 되니까 신촌 세브란스 네 의사들을 네 동원 못하니까 신우이 남편을 동원해서 네 앞세워서 부역자로 앞세워서 네 사망 원인을 무슨 폐부종에 의한 네 죽음으로 폐부종은 네 집에서 그렇게 웃고 떠들다가 폐부종으로 저게요 네 사망 원인을 조작하지 않았다면요 신우이 남편이 앞장서서 제 남편 네 검찰이 죽였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네 말할 수 없어요. 사망 원인이 폐부종으로 네 조작이 됐기 때문에 네 내 남편은 네 검찰이 죽인 건 맞다. 네 그렇게 네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폐부종이라는 거 네 누구 머리에서 나온 내 병명이냐. 네 신우이 남편이 나는 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럴까요? 네 검찰이 무서우면 네 그렇게 네 잡아뗄 수도 있겠지만 네 국민이 무서우면은요 잡아뗄 수 없죠. 왜 네 사망 원인을 네 폐부종이라고 했습니까? 네 임종을 지킨 네 김경연 씨를 네 제쳐두고 왜 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네 법의학의를 만나서 사망 원인을 폐부종이라고 말해야 했습니까? 그렇게 예 물어보면은요 제 신우이 남편 네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그 사람 네 처남인가요? 네 여동생의 남편이에요. 네. 네 서대원은 네 폐부종으로 죽은 거 맞다고 우겨댈까요? 폐부종은 그렇게 내 편안하게 내 죽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네. 제 남편은 네 독살을 당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한잠 자고 일어났는데 그것도 네 급살 네 코, 입, 귀에서 네 뻐끔뻐끔 전 남편이 잠들은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네 사망한 거 뭐 상상도 못했어요. 네 아무튼 이상해 놓고 내 잠이 들었는 줄 알았어요. 이상해가 내 마지막 소리였어요. 네 운명하는 소리였어요. 운명하기 직전에 그 네 호소였죠. 네 이상해 하고 잠든 사람이 네 귀, 코, 입에서 네 뻐끔뻐끔 네 시체는 네 차디차게 식어 있었고 네 똥은 한 자박이 싸놓고 있었고 그리고는 여기서 내 거품이 뻐끔뻐끔 퍼지고 있었다. 네 그게 폐부종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네 맞지를 않아요. 제 남편이 죽음과 내 그 폐부종이라는 네 그 저기가 폐부종은 네 폐부종에 걸린 남편을 내 병원에 모시지 않고 집에서 그렇게 네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면 네 검찰이 네 얼씨구나 하고 네 저를 네 입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네 아주 네 독하고 모진 여자다. 상종 못할 여자다라고 네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네 사망 원인이 그렇게 네 갑자기 죽여야만 했고 네 자기들은 내 계획을 다 미리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갑자기 죽여야 했고 그리고 나서 네 저를 제쳐놓고 네 신우이 남편에게 네 무슨 병으로 죽었다고 해라라고 그걸 네 가르쳐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남편이 네 폐부종으로 네 입원하려고 했던 네 검찰이 폐부종에 걸린 것처럼 네 조작하려고 했던 네 생쇼하려고 했던 네
네, 광경이 있었던 게 풍경이 있었던 거예요. 네,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얼떨결에 그냥 네, 폐부종이라고. 네, 한국 폴리텍 교수니까요. 네, 뭐 거짓말 하는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들어치기에 네, 메어치기에 네, 능수능란한 사람이라면 네, 뭐 그럴듯한 네, 뭐 네, 병명을 네, 될 수도 있었겠지만 네, 근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은요. 자기가 알고 있던 병. 네, 처남이 네, 2달 전에 네, 폐부종으로 네, 입원을 할 뻔했었다라는. 네, 입원했었다죠. 네, 그 친의 남편은 네, 입원했었다고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입원을 할 뻔했었던 네, 그런 저기가 해프닝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지 간에요. 네. 허리도 내 삐끗해서 네, 정말 내 말도 못했어요. 내 꼼짝달싹 못하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저기예요? 네, 무슨 저기가 네. 어떻게 내 저는 내 병원에 안 가고 네. 발달 IQ 30인 네, 발달장애 갖고 있는 아이가 네, 그냥 네. 그거 네, 돌보면서 서로 네, 상부상조한 거죠. 저는 네, 제 딸을 네, 돌보고 제 딸은 네, 저를 돌봐주시고 네. 거뜬히 털고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제